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도 2회 전기기기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관 전동기. 자, 직관, 분권, 타여자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이름이 나오게 되면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직관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이라고 했고, 단 자기회로가 불포화인 경우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니까 또는 문제를 보니까 계산 문제는 아니고 이제 개념상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죠. 직관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에서 표현되는 토크 전류 회전 속도 관계를 꼭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직관 전동기의 경우 토크 T는 투입되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분권 전동기는 토크 T가 투입되는 전류값 1승에 회전수에 반비례한 특성이 나타난다. 요거 꼭 구분해 주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설정한다면 이 분권 전동기와 동일한 패턴으로 이 관계식이 될 수 있는 게 타여자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설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더 봐주세요. 요 전동기의 특성을 나타나면, 즉 토크와 전류 회전 속도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보통 이제 정속도 전동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게 되면 좀 수월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1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 전동기, 전류, 그 다음에 토크, 회전 속도 관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1번은 됐고요. 다음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얘기 또는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기발전기의 구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동기발전기의 어떤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용량이 크다.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전기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그럼 전기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즉 기전력도 커야 되겠죠. 그랬을 때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전기자 부분이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게 더 전기자 권선을 많이 감을 수가 있으니까 도체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보통 안쪽에 들어가는 계자가 돌고 바깥쪽에 있는 전기자가 고정된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발전기 그대로 어떻게 해요? 구조 그대로 전동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주로 계자가 회전한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계자가 회전하는 패턴이고요. 다음 동기전동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무엇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동기조상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기조상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도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용으로는,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동기조상기가 즉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인데, 그게 어떤 역할을 L도 만들고 C도 만든다. 즉 무효전력을 선로에 공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조상기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전동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 동기전동기는 제동건선을 이용한 기동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보기 3번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토크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동기로 놓고 전원 투입 시켰다가는 언제 돌기 시작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기동을 시켜서, 즉 회전을 시작을 해서 원하는 상태로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기동법이죠. 그때 기동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동건선을 이용한 자기동법, 스스로 기동한다. 또는 이제 유도전동기를 갖다 붙여서 하는 타전동기법 또는 타전동기 기동법이 있는데, 이 자기동법으로 설정하는 이 형태가
예, 이건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제동건선을 이용해서 기동을 시키는 게 맞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보기 3번은 내버려 두시고 보기 4번을 보고 만약 보기 4번이 아예 틀려버리면 정답은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삼상 동기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계좌건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우리가 통상 이제 삼상 동기전동기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 하면, 자, 구리선을 이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로 또 나온다. 또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또 연결된 게 또 이렇게 또 여기에 설정이 되거든요. 그다음 반대쪽은 통상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델타로 묶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요,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편의상 IA, IB, IC로 120대 이상차가 나는 전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발생한다? 회전자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 파이 5, 6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그때 내부에 회전자가 직류 여자를 시켜주면서 나타나 있거든요. 이때 얘가 이제 이렇게 따라 도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회전자계를 따라 도는 거예요. 회전자계를 따라 도는데 얘를 역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이 따라 도는 놈인데 얘를 역방향으로 돌리려면요, 끌고 가는 놈, 따라간다는 얘기는 끌고 가는 애가 있다는 얘기고, 끌고 가는 놈이 반대로 되면은 얘도 반대로 돌겠죠. 그래서 회전자계 방향을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원은 그대로 IA, IB, IC 들어가지만 전동기 입장에서는 IA 들어가면 이쪽 들어갔죠? IB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죠. 바꾸기 전에 여기로 들어갔는데. 그죠? 그럼 IC도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회전자계가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던 게 반대로 이렇게 돌게 되면 얘를 끌고 가는 놈이 반대로 됐으니까 얘도 반대로 도는 힘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뭐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건선의 전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자건선의 결선 3선 중 2선을 바꿔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2번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그럼 당연히 동기 속도 공식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동기 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F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 나타나는 어떤 가로축, 세로축의 성분을 보니까 가로축은 P, 극수가 되고 세로축은 N, 회전 속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극수가 있고 회전 속도가 있는데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반비례죠. 극수가 만약에 적은 상태에서 극수가 만약에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으로 회전 속도를 살펴보니까 얘가 커지게 되면 얘는요,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인 여기 이 점에서 만약에 극수가 쭉 증가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요, 점점점 떨어지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2번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기속도 공식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회전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에요. 우리가 전기기기가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거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앞서 풀었던 41번 문제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고 42번도 뭐 공부 조금 하셨으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어떤 직류전동기의 역기전력은 EC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매분 회전수, 대문자 N, 그렇죠? 회전속도, 분당 회전수죠. 토크가 158.76 뉴턴미터인 거 꼭 체크해 주세요.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 IA는 이라고 적어주시고, 단 기계선, 철선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크를 사용해서 전류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뉴턴미터는, 즉 토크 T는 2파이 A분의 PZ 파이의 IA로 표현되는 토크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들을 보니까 이 토크식을 만족을 하려면 병렬 회로수도 알아야 되죠. 중관이냐 파관이냐. 극수도 알아야 되고 도체수도 알아야 돼요. 자석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는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토크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토크 T는 0.975의 n분의 P5로 표현되는 토크식이 있죠. 근데 얘는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킬로그램 미터죠. 그러면 토크 단위랑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단위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킬로그램 미터에다 뭘 곱하면 9.8을 곱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에서 9.8을 곱하게 되면 이제 뭘로 바뀐다? 뉴턴 미터로 바뀌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토크 자리가 뭐가 들어오면 돼요? 이제 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 9.8까지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쪽 끌어올려 다시 써보게 되면 토크 T 자리에 158.76 그건 0.975 곱하기 회전속도 n. 회전속도 n이 지금 얼마예요? 1200회전이죠. 1200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다 1200 그냥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8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때 이게 뭡니까? P5가 발생 동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발생 출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와트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와트로 표현된다라고 하게 되면 P5 값은 수식상 어떻게 표현된다? 역기전력값 EC의 전기자 전류 IA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분자 부분에 P5 대신에 얘네 둘의 곱으로 쓴다면 이 자리 역기전력, 문제에서 얼마 줬어요? 200V 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20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될 게 IA,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A 값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넘겨주시면 돼요. 천천히 다 넘겨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이제 얼마가 된다? 99.69 100A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답은 3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접근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44번 됐고,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DC 서버 모터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DC, 직류죠. 직류 서버 모터예요. 사실 뭐 특수기기 쪽도 뭐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건 뭐 깊이 들어가긴 좀 애매하죠.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특수기기 쪽은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답을 외우시는 형태로 접근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는 그 부분 아예 빼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기기에서 맞을 점수가 대략 제가 봤을 때 맥시멈 14개 정도가 딱 좋아요. 그거 좀 참고 또는 착안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 서버 모터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딱 봐도 DC는가 직류죠. 역류를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역류는 이제 교류에서 사용되는 형태잖아요. 유효전력,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개념이니까. 그때 그 유효전력 개념이 나오는 건 RLC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하에 어떤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무효전력이 설정이 돼야만 이제 어떤 역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무효전력이 설정이 되려면 교류에서죠. 그러니까 DC 서버 모터에서 역률 제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6번 문제 갑니다.
자, 극수가 사극이고 전기자 권선이 단중 중권이에요. 중권이면은 병렬레우스는 극수만큼 나타나게 되죠. 그럼 극수 사극을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 전기자 전류가 40A면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발전기에 나오는 전류가 부하에 공급이 되겠죠. 부하에. 그죠? 그러면 부하에 공급되는데 그때 나오는 전류가 40A다. 그럼 발전기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즉 전류를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전류를 흘려 보내는 곳이 병렬로 지금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권이니까 사극이므로 4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고,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고,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고,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때 이 4개의 어떤 각각의 4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병렬으로는 능력치가 똑같아야 돼. 안 그러면 기기가 회전하면서 떨려요. 그러면 4개가 같아야 되니까 각각 몇 암페어씩 내보내면 되죠? 그죠? 10A씩 내보내면 되겠네. 10, 10, 10, 10. 그럼 이 자리에서 10 더하고 10 더하고 10 더하고 10 더하면 총 40A가 설정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이제 간혹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40A로 나왔는데 20A짜리로 설정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중권이가 사극주고 그게 되고요. 그러면은 20A 내보내려면 각 병렬회로마다 얼마씩? 5A씩. 그 다음에 이제 중권인데 8극이에요. 그런데 이 나가는 전류가 그냥 I로 줍니다. I. 8극이니까 병렬회로 8개죠. 그러면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8분의 I. 이게 답이었던 형태고. 그러니까 요 유형도 뭐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이 숫자만 좀 바뀌는 형태로 좀 표현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중권이 아니라 파권이면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파권은 병렬회로 수가 무조건 2개죠. 극수와 상관없이. 두 개란 얘기는 2줄이에요. 2줄에서 전류 나와가지고 합쳐져서 부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권이라 하게 되면은 만약 이 문제인데 파권이면은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20A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 47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전압이 45V를 일정하고 스위칭 주기가 20kHz, 듀티비가 0.6, 부하저항이 15mm 때 출력 전압 몇 볼트냐라고 했고, 단 인덕터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커패시터의 출력 전압의 리플 성분은 무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듀티비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공식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압, 입력 전압, IN, VIN, 그 다음에 이제 1-D로 표현해서 이 공식을 좀 외워주시고 정리하시는 게 좀 빠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부스트 컨버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력 전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45V, 그 다음 1-, 듀티비는 지금 0.6이니까요. 이렇게 설정해서 계산기 누르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2.5V. 정답은 4번. 사실 이 부스트 컨버터 부분은 이게 전기 쪽이라기보다는 전력전자, 오히려 전자 쪽에 좀 가까운 부분이 되게 되죠. 최근에 이제 문제 낼 게 없어서 그런지 자꾸 그쪽 문제가 1년에 한두 개씩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반복 중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대비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47번 문제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땐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극 900rpm 동기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6극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몇 rpm이냐? 병렬운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 이 3가지 기기에서 병렬운전을 언급합니다. 그 3가지 기기에서 언급하는 병렬운전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올 땐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면요. 한 문제는 좀 어려워서 그건 빼셔야 되고 한 두 문제 정도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병렬운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병렬운전 조건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동기발전기니까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5가지가 설정이 되죠. 크기가 같아야 되죠.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 이 5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이때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전류 또는 무효획류라고도 하죠. 걔가 흘러서 문제가 되고요. 위상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유효순환전류 또는 유효획류 또는 다른 말로 동기화 전류가 흘러서 또 문제가 됩니다.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기기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난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이 같아야 되는데 파형이 다르게 되면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그때 이제 여기서는 뭘 설정하는 거냐면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파수가 같다. 자, 즉 발전기 한 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발전기 한 대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에너지 공급하고 전기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여기 발전기가 만약에 60Hz를 사용한다면 얘도 60Hz를 사용해 줘야 기기에 진동 없이 잘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발전기가 만약에 8극에 900rpm 쓰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발전기의 주파수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속도를 가지고? 동기속도. 동기속도가 극수 P분의 120F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900이니까 900이고 극수가 지금 8극이니까 120에 곱하기 F죠. 그러면 지금 여기 F가 얼마 돼야 120 곱하기 F를 8로 나눠서 900이 될까요? 그죠? 60Hz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60Hz다 이거예요. 그럼 얘도 60Hz여야만 해요. 그럼 얘는 얼마로 돌아야 될 거냐, 회전수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회전수 NS는 극수가 지금 6극이죠. 그럼 120에 병렬운전 조건이 주파수 같아야 되니까 얘가 60이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6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60. 그럼 얘는 얼마로? 1200rpm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렬운전에 관련된 부분, 병렬운전 조건 다 외워주시고, 그죠? 그 병렬운전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제 병렬운전 시 뭐 같아야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달라도 되는 것도 있죠. 용량, 출력, 부하 전류 뭐 이런 것들이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48번도 얘기됐고요. 자, 그 다음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이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변압기 단락 시험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압기 등가로 설정하고 여기 닫아놓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값을 측정을 하고자 전압계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전력계 걸어주고 전류계 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 변압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전류값을 이제 이론상 계산기로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전원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전류가 그때 이제 흘러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흘러가는 전류가 계산값에 해당하는 전류가 나타나는지를 이 전류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전류값이 됐을 때 전력계에서 표현되는 값이 이게 일종의 동선이에요. 그리고 이 전압계에 나타나는 값이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단락을 시켜놓고 변압기가 터지나 안 터지나 구경하는 시험이 아니고 변압기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전부하 운전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변압기 용량이 너무 크면 실제 부하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부하 걸렸을 때를 가정해서 그때 변압기에 나가는 전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류가 크니까 그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방법은 2차 측을 어떻게 단락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단락 시험은 다른 말로
전부화 시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 내용을 내용 정리 부분을 보셔야 돼요. 또는 그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3번.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전류계 지시값으로 계산상 전격 전류 계산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류가 됐을 때 전력계의 지시값이 동선이고 전압계의 지시값이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3번이 되겠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압기 특성시험에 관련된 형태 충분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시험은 동기기에서도 나오게 되죠.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 50번 문제 갑니다. 자, 50번 문제에서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반발 전동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트킨손형 전동기, 그 다음에 톰슨형, 대리형, 아트킨손형, 톰슨형, 대리형,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한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라 한다. 이거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체크하시고요. 힘들면 빼버리시고 50번에 3번 되겠습니다.